위스키가 세금이 줄어들면 결국은 거둬되는 곳이 소주가 될 거예요. 그럼 소주 가격이 올라가면 결국엔 우리나라 아이디어가 나왔던 게 그럼 위스키랑 소주에 대한 세율을 달리 가져가면 어떠냐.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위스키가 좀 비싼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위스키가 다른 나라보다 비싸죠?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주세가 어떤 식으로 매겨지는지 좀 아셔야 돼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세는 종가세라 그래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거든요. 근데 더 싸다고 비교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일본인데 일본은 가격이 아니라 용량에다 세금을 매겨요. 종량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가격이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 원가의 몇 퍼센트 이렇게 붙는 거지만 뭐 종량세라고 하면은 용량이나 도수에 따라서 그 원가와 관계없이 양에 대한 세금이 일률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. 원가가 10만 원짜리 위스키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관세 20%, 주세 72%, 교육세 30%, 부가세 10%. 총 해가지고 155%의 세금이 붙어요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0만 원짜리 원가의 위스키는 25만 원에 팔린다는 거죠. 근데 이게 만약에 종량세라고 하면은 이게 굉장히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게 원가 10,000원짜리 위스키와 원가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위스키의 종량세는 같습니다. 결과적으로 위스키는 기본적으로 원가가 높다 보니까 여기에 150% 되는 그런 종가세가 붙게 되면 결과적으로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종량세가 붙는 나라들, 특히 요즘 엔화가 좀 낮다 보니까 그런 환율 효과까지 고려하면은 반 이하의 가격으로도 살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OECD 38개국 중에 34개국이 종량세를 채택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종가세를 채택한 나라들은 사실상 흔히 얘기하는 후진국에 가까운 나라들이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 이유가 세법에 대한 좀 원론적인 얘기인데 그 종량세를 채택한 게 그냥 이유가 있어요.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나라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술을 소비하는 게 많아질수록 반대 효과가 생기거든요. 외부 비용이라고 부르는데 뭐 예를 들면 술을 많이 마심으로 인해서 뭐 건강보험 이용이 많아져서 건강보험이 부담이 된다거나 외부 효과들, 뭐 술 먹고 사고 치는 거, 음주운전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겠죠. 선진국들이 이걸 종량세를 채택한 이유가 술이 비싸다고 해서 더 사고가 많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술 가격이 아니라 양이 더 중요하다. 이런 논리로 사실 지금 종량세를 채택한 거고 우리나라가 종가세를 채택한 거는 1970년대예요. 그때 이제 일본을 따라서 채택을 했는데 일본은 종량세로 개정된 지가 한참이 됐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종량세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핫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. 우리나라는 또 그런 요인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소주라는 제가 좋아하는 술 중에 소주. 소주가 우리나라의 전통주인데 특히 뭐 멕시코의 뭐 데킬라라든지 이런 뭐 일본의 사케도 있지만 전통주의 시장 위축을 좀 막기 위한 또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. 위스키나 이런 것들이 좀 싸게 들어오고 이러면은 우리 전통주의 좀 시장이 아무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서민들의 그 가격 부담, 소유하시는 분들의 좀 가격 부담도 있을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돈가스 종량세 얘기를 좀 약간 재미가 있어요. 맥주가 예전에 수입 맥주 4캔 10,000원 이랬던 것들이 지금 다 편의점 가면 없어진 거 아시죠? 지금은 가격이 더 올라갔거나 아니면 그런 행사가 많이 줄어들었거나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맥주가 2020년도에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꿨어요. 근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은 수입 맥주를 국내에 수입해와서 파는 업체들이 그 수입 신고 금액을 엄청나게 낮게 한 거예요. 어차피 국내에서 비싸게 팔면은 국내에 있는 회사들이 그만큼 이익을 가져가니까 그럼 그렇게 되면 신고 자체를 낮게 해버리니까 그 위에 붙는 이런 세금들 관세나 뭐 주세나 이런 것들을 다 적게 내면서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에 이제 들어올 수가 있게 된 거죠. 근데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들은 그런 거를 원가를 조정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해외 맥주가 오히려 수입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되게 공격적으로 싸게 많이 팔았죠. 근데 이제 맥주가 아까 말씀드렸던 종량세로 바뀌면서 그 용량에 과세를 해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요즘엔 수입 맥주들이 그런 게 많이 줄어들었고 반대로 이제 국산 맥주들이 다양성이 되게 많아졌어요. 그러니까 예전에는 맥주 종류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는데 국내 맥주들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종량세로 바뀐 이유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위스키를 제조하시거나 하는 분들이 국내 위스키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 이유가 이 주세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죠. 그래서 제가 듣기로도 주세를 좀 낮춘다는 말이 있더라고요. 회계사님들이 보셨을 때는 앞으로 좀 주세가 진짜 낮춰질 것 같은지. 이 주세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게 사실
올해가 처음이 아니에요. 되게 오래된 얘기거든요. 증류주에 72%나 세금을 부과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챌린지가 계속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거를 건드리지 못한 이유가 그 소주가 너무 국민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소비가 되기 때문이거든요. 이 주세를 건드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나라 입장에서는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위스키가 세금이 줄어들면 결국은 걷어야 되는 곳이 소주가 될 거예요. 그럼 소주 가격이 올라가면은 결국엔 우리나라 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연결이 돼가지고 함부로 정부에서는 소주에 대한 세금을 건드리지 못하죠.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이게 개정돼가지고 세율이 낮아지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 아이디어가 나왔던 게 그럼 위스키랑 소주에 대한 세율을 달리 가져가면 어떠냐. 뭐 이것도 사실 방법이 될 수 있잖아요. 근데 그게 좀 제가 서치를 해보니까 1997년도인가요? WTO랑 우리나라랑 분쟁이 붙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 위스키가 세율이 100%였대요. 근데 같은 증류주끼리 세율을 차별하는 건 문제가 있다. 그래서 같이 72%로 통일이 된 거거든요. 위스키만 따로 분리해서 과세하는 건 또 이제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. 근데 이제 소주는 또 물가에 되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니까 세율을 낮추자니 정부 입장에 세수 문제가 있고 소주 가격 문제가 있고 이래서 되게 딜레마죠. 좀 골치 아프실 것 같아요. 이거 고민하시는 분은. 뭐 발의가 되네, 뭐 가격이 낮아지네 계속 뉴스만 계속 나오면서 실제로 입법이나 개정이 되지 않는 이유가 진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고민해야 되고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너무 많아서이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단순히 소비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술 좋아하거든요.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뭐 한잔 하실 생각 있으세요? 오늘 또 저녁에 회식합니다. 저도 오늘 약속 있습니다. 좀비였다가 지금 회복해가지고 오늘 또 회식. 파이팅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